제 작업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호함. 예를 들면 이제 책장에 있는 앨범을 무심결에 뽑다가 떨어졌는데 그 앨범 사이사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바닥에. 그냥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자체인 거죠. 어떤 모습은 잘려 있고 어떤 모습은 온전하게 있고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좀 새로움, 그 모습 자체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거죠. 내면의 시선을 그리는 작가 이은황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올해 개인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개인전 조금씩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 좀 많이 바쁘셨지 않나요? 계속 바빴죠. 네.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전시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개인전이 이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키아프하고 화랑미술제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했고 한 달에 전시가 이제 아마 2-3개는 기본적으로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좀 약간 원래보다 데뷔가 좀 늦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좀 늦은 네. 편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쨌든 많은 곳에서 좀 불러주고 네네. 이런 상황이 오면 내 느끼한 만큼 이제 뭔가 왔는데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노를 열심히 졌죠. 예. 열심히 졌다가 좀 이렇게 손도 조금 마비가 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좀 이렇게 조절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전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고 뭐 좀 쉬라는 어떤 뭐 뜻인가 보다 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길게 갈 거니까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해야 되니.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말은 이제 조절을 한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이제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위기감도 좀 맞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회화를 전공했지만 작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림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림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림에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소위 말하는 뭐 일러스트라든가 그런 것들, 뭐 만화 작업들도 했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일단 다 연관된 걸로. 그래서 미술학원 당연히 나갔고, 그렇지. 그리고 성인 취미미술 2006년, 2005년도 그때가 이제 성인미술이 갑자기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강남에 있는 이제 어떤 취미미술학원에 일러스트 전임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사파라든가 방송국 일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림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을 하게 된 거죠. 미술학원을 하게 한 이유는 공간적인 것, 내 작업 공간을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작업실 겸 미술학원을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개원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릴 줄만 알지, 뭐 어떤 그 학생들 상대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쓰러졌어요. 혈압이 와서 혈압이, 이게 과로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이명도 오고 이석증이 와서, 그래서 쓰러져갖고 한 일주일 정도를 알아두었었고, 그래도 꾸역꾸역 한 6년을 유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내가 이걸 좀 정리하고 한 1년 정도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작업 하고 나서 그때 다시 그걸 하면 안 되겠냐. 흔쾌히 오빠는 뭐 원래 작업한 것 때문에 만났었고 작업을 할 때가 제일 오빠답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방 한 칸에서 이제 드로잉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럼 그때 자녀들이 나이가? 제가 이제 전업으로 네. 할 때가 초등학생이었죠. 그럼 한참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제 더 들어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내려놓으면은 뭔가가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낙서를 하나 한 게 있죠. 그림 그리다가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그냥 딱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구석에 이제 낙서한 거를 집어넣고 이제 며칠 있다가 어떻게 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작업한 거 이런 것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낙서장을 딱 그 돈이 없다 그 뒤에 가도 있다. 있다가도 없다. 있다가도 생긴다. 근데 이것의 반복이었죠.
그런 불안함을 늘 갖고 있어서 시작을 못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놔버린 거지 그냥.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다가는 오히려 더 이것이 더 쌓이고 쌓여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내가 지탱하고자 하는 건 남의 어떤 주위 어떤 걸 짚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짚어야 된다. 팔이 꺾여더라도 나를 지탱해야 된다. 내가 등이 땅에 닿지 말자. 그러면 처음 작업했을 때 기분은 너무 좋았겠는데. 자유로웠죠. 제 방 공간이 하나 더 주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작업하면 그렇잖아요. 작업한 작가들 대부분이 그냥 거기 그냥 무아지경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뭘 그려야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어떤 걸 그리지? 이런 고민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인물을 쭉 그리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제 표현주의 쪽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전업 작가가 되면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겠지 라고 했으나, 이제 처음 시작은 사실은 풍경화를 했죠. 그 당시에 제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때가 주변에 다 논밭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흑백이잖아요, 그냥. 네, 하얗고 까맣고. 그래서 먹 가지고 이제 그걸 풍경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걸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루트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렸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올렸어요. 드로잉 하는 거를 매일매일, 그때 매일매일 그렸거든요. 출첵하는데 버스 안에서 그리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먹으러 하는 그런 풍경 작업들하고 이런 것들을 올렸더니 작가들도 그렇고 갤러리에서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이 막 사람들이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우연찮게 거기서 또 연결이 돼갖고 초대전화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작가 생활이 또 그렇게 또 시작이 됐죠. 결국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루틴이 필요했어요. 네. 집에서 하지만 내가 말 그대로 직장인처럼 출퇴근 하듯이 그리고 약속을 했죠. 뭐 하루에 10개 이상 그리자. 뭘 하든 아무거나 10장을 채운 거예요. 난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들 하루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계속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알리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런 풍경이나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의 이런 작업들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하게 됐는지. 개인전을 시작을 풍경 작업으로 했고, 2019년 지나고 2000년대에 이제 인천에 있는 갤러리에서 풍경화로 초대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인물을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걸 하루 아침에 또 이렇게 딱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침 또 그 갤러리 대표님이 그걸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시 기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대신 이제 새로운 인물 작업들을 하자. 그 당시에 그림 첫 인물화는 약간 해체된 작업들. 제가 이제 뭐 프랜스 베이컨에 그때 영향을 받아서 대학원 때도 논문을 이제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첫 인물 개인전은 이제 그걸로. 그런 스타일이네요. 예, 그게 이제 그 공간하고도 또 잘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반응이 좋았죠.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작업들을 계속 실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전시로 인해서. 약간 베이컨의 느낌의 작업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느낌은 약간 좀 캐릭터적인 느낌들이 좀 강한데, 이렇게 좀 변화되는 어떤 시점, 계기. 그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화되거나 형상화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해체로 대부분 또 그렇게 그렇죠.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옛날부터 이제 표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업들을 하고 싶었던 걸 먼저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제 안에는 또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동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 제가 서사를 텍스트가 없이 그림 동화. 그림 동화를 하고 싶다. 그게 하나의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화에다가 이제 안경을 넣기 시작한 거.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뒤에 배경 들어가고 강아지도 들어가지만 처음에는 이제 뒤에 배경 없이 하나의 단독 캐릭터 하나만. 그때도 해체였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캐릭터화 된 게 아니라 붓질로 이제 되게 거칠게 유화붓으로 해서 툭툭툭 그냥 치기만 했던 그런.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점차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강아지도 들어가고 동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접목이 되면서 기억이면서 저의 어릴 적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냥 한 편의 동화책, 몇 권의 동화책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그렇다면 작가님은 스토리를 넣는다 했는데,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전시를 했을 때 타이틀이 기억의 질량이었어요. 기억의 질량? 말이 안 되잖아요. 기억
굉장히 관념적인 거고 질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그런. 제 작업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호함,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어느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좀 새로움. 예를 들면 이제 책장에 있는 앨범을 무심결에 이렇게 뽑다가 떨어졌는데 그 앨범 사이사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바닥에. 그냥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자체인 거죠. 어떤 모습은 잘려 있고 어떤 모습은 온전하게 있고 뒤집어도 있고. 근데 그 모습 자체를 한번 그려보고는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또 거기에 물이 엎질렀다든가 번짐도 있었고 오브제가 또 위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모티브가 된 것도 이제 꿈.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초현실주의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꿈에서 연상되는 것들. 깨어났을 때 이제 바로 어떻게 딱 되게 생생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바로 머리맡에 그래서 일부러 종이 하나 갖다 놓고 깨자마자 끔박 까먹으니까 그려요. 그 형상을. 희미하지만. 그러니까 뚜렷한 것도 있어. 근데 희미한 것도 있어. 그게 뭐지 하는 거. 그런 것도 희미하게 그려. 그러니까 발인데 발을 같지가 않고 뭐 손인지 발인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고 글로 밑에 썩 적고 그런 것들이 제 그림의 이제 소재가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매체, 다른 생각들이 합쳐져 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진 우리가 뭐 몽타주나 콜라주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작가님의 시선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림을 바라봤을 때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괴기스럽다기보다는 좀 따뜻해요. 색감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배경에 그러니까 밑바탕에 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 그로테스크와 시니컬과 그다음에 약간의 코믹과 그런 것들이 접목돼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의도한 게 그거예요. 그거 바로 봐주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을 만들잖아요. 조립 장난감. 딱 만들고 나서 얘를 나중에 가만 안 놔둬. 뽀개놓고 그걸 딱 얘 따로 얘 팔다리 따로 막 탱크에다가 다리 붙여놓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이거 재밌다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런 거 막 가지고 가 뺏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나를 온전하게 있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낯간지러움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작업을 보니까 그건 피터pan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어른아이. 어른아이 같은.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근데 이상향 내지는 이상향이라기보다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범주. 사회에 적응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매몰돼 살잖아요. 예술가들은 약간의 그것은 벗어나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없는 부분들을 생각한다거나 전 조합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렇게 매치시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없으니까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없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작업 스타트가 그런 풍경? 뭐 전혀 다른 풍경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풍경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풍경 같이 매치돼 가지고 지금의 내 이야기들이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캠퍼스 보고 빈 캠퍼스 보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공포라는 게 있어. 하얀 여백의 공포.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채워요. 밑작업으로 물로 마띠에르로 채우든 블랙으로 채우든 그리고 이제 뭔가 번짐으로 이제 뭐 확 던져놔. 그럼 그 형상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던져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근데 저는 대부분 그 에스키스는 하는데 화면상에다가는 드로잉을 안 해요. 밑그림을 안 그려. 그냥 대부분의 그림들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 덩어리 툭툭툭 만들어 놓고 그냥 덩어리 툭툭 물감 얹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에스키스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또 나오죠. 그런 것도 재밌었더라고요. 재밌으면서 또 더 효과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재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작업 속에서 내가 또 다시 재발견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작가님은 그럼 앞으로는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어요? 글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밟아온 길을 보면 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제 환경 자체가 저를 좀 움츠러들고 부정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둡고 도시 풍경도 되게 좀 단색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찾는 게 이제 레드 시그널이라는 언젠가는 변화나는 그 희망의 그 메시지로 작업을 했다면 이것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과정에서 이 생각들이 결국은 저의 작업 자체도 변화를 준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밝게 변하지만 내 주변 자체도 변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을 때 조금 더 밝아지고 좀 더 희망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노래를 하죠.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요즘 작업에서는 예전에 그 어두웠던 그런 풍경들이 지금 제 밝은 이미지 그림들하고 또 이게 접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잊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럼으로써 서로 이제 시너지로 어두운 배경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밝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어두운 그 환경에서 그냥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로 인해서 어두웠던 그런 배경들은 더 밝아진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작가님의 그런 마음들도 더 따뜻하게 계속 좀 갔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네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답이 없죠. 근데 답이 없는 질문?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질문 같아요. 근데 그 답은 만들기 나름이다. 객관식이지만 객관식도 사대선지가 아닌 뭐 무수히 많은 선지 중에 하나. 그 답은 내가 찍으면 그게 답인 거죠. 그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하고 이제 예술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예술은 계속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했다 보니까 작가님의 색감이 저한테 좀 묻어나서 이렇게 좀 번졌는지 이런 느낌으로 오! 네. 이렇게 좀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하다가 멋있는데요? 괜찮은가요? 예. 네, 네. 이게 또 안경을 녹색으로 하시니까 더 녹색 안경 구해야겠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또 작가님 얘기 듣고 좀 좋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작업도 계속 하시길 바라면서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힘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